이번에 내년 의정비를 적어도 공무원 인상률보다는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고 30%까지 인상을 요구하는 시군의회 의정비 논의에도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막을 올렸습니다. 세계 유기농의 다양한 의미와 가능성, 현재와 미래가 괴산에 집결했습니다. 충북 예술제를 비롯해 코로나로 움츠렸던 굵직한 가을 축제들이 일제히 개막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2019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 도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적어도 공무원 인상률 1.4%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도의회가 3.9% 인상을 요구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올릴지는 다음 달 공청회 이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창 논의 중인 시군의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지방의원 의정비. 충북도의회는 의정비 현실화를 주장하며 월정수당 연 5.7%, 222만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정비 총액 기준으로 3.9% 인상입니다. 시민단체와 교육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연이은 물가 상승과 억대 연봉을 받는 시도지사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인상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쟁점은 얼마나 올릴지 여부. 의회에 3.9% 요구안을 받아줘도 연간 추가 비용은 7,7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의정에 전념할 수 있게 적어도 1.4% 넘게 올려줘야 한다는 의견과 이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여기 와서 몸담고서 우리 충북들을 위해서 일하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 사실 의문점이 있고요. 5.7%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이상도 해주는 게 마땅해서. 겸직으로 따로 돈을 버는 의원이 40%에 달하고 충북도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의원님들이 겸직이든 뭐든 이렇게 지금까지 지방자치 20년 넘게 해오는 동안 이게 부응했다고 그러면 이런 논란이 별로 없었을 것 같고 1.4% 이내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표결 결과 1.4% 초과 인상 의견이 압도하면서 회의는 주민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인상폭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잡으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와 공청회 둘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의견은 또 갈렸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닌데 그 내용에 가져서 얼마나 올려줄 건지 그 많은 사람이 다수가 참여하는 게 저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여론조사를 안 된다면 이거 분명히 반대 의견이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이거를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그 공청회로 남겨서. 심의위는 결국 공청회에서 적정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28일 인상폭을 최종 확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입장에선 1.4% 초과 인상이 잠정 결정된 데다 여론조사도 피할 수 있게 되면서 목표인 3.9%보다 더 높은 인상폭도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창 인상을 논의 중인 시군의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월정수당 기준 충주시의회가 30%, 영동군의회 25%, 진천군의회 20% 등 줄줄이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충북도 내 지방의회 의정비는 이후 3년간 인상폭과 함께 다음 달 31일까지 확정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7년 만에 막을 올렸는데요. 6개 전시관과 15개 야외 체험 공간을 준비한 조직위는 유기농 산업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야외 전시장에 어린이들이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유기논에 사는 물속 생물을 잡고 관찰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논물을 대는 광경은 신기하기만 하고 매번 하는 흙놀이도 오늘은 농법으로 배웁니다.
소근육 발달하는데 많은 촉감 놀이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생명을 생각하는 좋은 체험이 되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VR 기술을 활용한 가상 체험이 한창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토양 속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기계도 설치해 봅니다. 이게 지금 노지스마트 농업 VR 체험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장비 선택해 주시고 유기농이 무엇인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는 전시관에서는 생활 속 실천 과제를 다짐하게 합니다. 친환경적으로 조금 비싸더라도 유기농 사가지고 좀 더 피해 덜 주면서 저희가 음식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문을 연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왜 지금 유기농이 필요하냐는 물음을 던지며 7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국내외 유기농 관련 단체와 기업체가 10여 차례에 걸친 학술 대회를 이어갑니다. The theme of the expo, Organics for a Healthy World, calls for a paradigm shift to take actions to make our planet a safer place to live. 국내 유기농의 시초이자 중심지인 괴산군, 나아가 충북을 세계 유기농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효과도 노립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포함해서 또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하는 세계적인 관심이 지금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유기농에 관한 브랜드를 우리가 갖게 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유기농의 가치. 이걸 70만 명 넘는 국내외 관람객들과 공유하는 게 다음 달 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엑스포의 목표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80억대 부동산을 보유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9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시한 6일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재산 공개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는 토지와 건물만 87억 원에 달했지만 본인의 사인간 채무 30억 원과 금융채무 30억 원 등 가족 전체 채무도 80억 원을 넘어 실제 재산은 9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새로 선출된 7명의 시장군수 평균 재산은 13억 9,481만 원으로 정영철 영동군수가 46억 원, 김창규 제천시장과 이범석 청주시장이 각각 18억 원과 11억 4천만 원의 순이었습니다. 새로 당선된 충북도의원 29명의 평균 재산은 13억 9천만 원으로 이동우 의원 61억 4천만 원을 비롯해 8명이 20억 이상의 자산가로 집계됐습니다. 충북특별법 제정 실무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는 국회 의정연구원 최시혁 교수를 위원장으로 충북도의회와 11개 시군 관련 부서장, 충북연구원과 학계 등 27명으로 구성된 충북특별법 입법추진위를 출범했습니다. 입법추진위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안의 법안 발의를 목표로 충청북도가 작성한 충북특별법 초안을 최종 수정 보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영동군 의회도 304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금강 본류에 따른 규제 피해를 호소하며 충북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충북에서 개막한 또 하나의 큰 축제죠. 제64회 충북예술제가 3년 만에 대면축제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한껏 움츠렸던 예술인들이 충북 11개 시군에서 일제히 나서 다양한 문화축제를 시작했는데요. 지역 문화 소식을 전하는 이번 문화있다 시간에서는 충북예술제에 어떤 작품들을 선보이는지 소개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물이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몸짓. 마음 가는 대로 유유자적 흐르는 유연함 속에서 자유를 만끽합니다. 쾌락을 표현한 작품, 충북무용협회가 주최한 전국 유일의 대학생 무용경연대회인 전국대학 무용경연대회 올해 대상작입니다. 전국대학 무용경연대회 신인 수상자들과 지역 출신 과거 수상자들이 한자리에서 올드앤뉴 댄스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관객과도 함께 즉흥춤을 출 예정입니다. 무용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워크숍을 좀 열기로 했어요.
관객들과 어떤 그 몸의 에너지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고. 이리떼라고는 없어요. 그저 힘구름 뿐이죠. 하지만 망루이의 파수꾼님은 이리떼다라고 외쳤어요. 3번이나요. 존재하지 않는 이리떼를 이용해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질서를 세운다는 이강백 작가의 풍자극 파수꾼. 돈의 극단 청해가 관객들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몰입감 있게 전합니다. 통제된 삶, 그리고 감시되는 삶들, 그리고 그 감시하는 사람, 이런 시스템에서 적응하지 못한 한 인간들,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기 위해 기획을 했고요. 충북미술협회는 한국화, 문인화 분야에서 박승무, 김기창 선생 등 작고한 충북 출신 대가 12명의 작품 28점을 기획했습니다. 명작을 남긴 대가들이지만 이들을 재발견하고 미술사를 정립하는 일이 부족했고 시급하다는 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동안 이런 작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북 미술의 흐름에 있어서 어떻게 전개됐는지 미술의 흐름이 그런 것도 살펴볼 겸 또 우리 그 훌륭하신 분들, 돌아가신 작가분들의 그 예술혼도 저희들이 살펴볼 겸 해서 이번 충북예술제에서는 이외에도 충북세계가족영화제, 충북음악협회 테마 콘서트, 물의 소중함을 전하는 폐막기획 공연까지 다음 달 8일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20여 개 예술 행사를 선보입니다. 11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각계의 그 공연과 전시들이 일어남으로써 충청북도 전역에서 예술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꿔놨고요. MBC 뉴스 조미입니다. 관람객 50만 명 이상인 국내 최대 농산물 축제 청원생명축제도 오늘 개막해 다음 달 10일까지 청주 오창읍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립니다. 새롭게 함께하는 행복하고 활기찬 축제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5가지 테마로 구성된 생명농업관과 청원생명 농특산물 홍보관, 판매장과 수학체험장이 운영됩니다. 충주의 대표 문화예술 축제인 50회 우륵문화제도 오늘 개막해 악성 우륵과 신립장군 등 5인의 명현 추모제를 시작으로 열흘 동안 다양한 문화 행사를 이어갑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버스킹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최근 연일 짙은 안개로 항공기 운항이 부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저시정 경보가 내려진 오늘 새벽 청주공항은 100m까지 시정거리가 짧아지면서 오전 중 제주와 청주를 오가는 20편의 항공기 이륙이 최장 3시간 넘게 늦춰졌고 어제도 24편이 무더기 지연 사태를 빚었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내일까지 대기 정체에 따라 짙은 안개가 이어지다 구름대가 유입되는 모레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청주 신청사 건립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해 청주시가 45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급 반환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기존 1억 6,500만 원에서 45억 원으로 대폭 변경했습니다. 청주시는 법원 감정평가 결과 청주병원의 월 임차료는 월 9천만 원 정도로 수용 절차가 마무리된 2019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따지면 받아야 할 임차료가 모두 45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공시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청주병원의 무단 점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당 이득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병원을 압박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스토킹과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성범죄를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만 스토킹에 대한 규정은 없고 성범죄자 또한 3년이 지나면 임용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오늘 흥덕구청 대회실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자리에서 행복도시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사업과 청주산업단지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 등 11개 사업 예산 216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국회에서 증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지역 현안 사업인 통합시 인센티브 5년 연장 특별법 개정과 광역철도망 청주도심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